2011년 공인회계사 1차 46회 회계학 문제 4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43번은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미사용 활동원가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6년까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된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련된 기출문제 목록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1년 회계사 46회 회계학 과목은 1번부터 38번까지 38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39번부터 50번까지 12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된 12문제 중에서 5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어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원가관리회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익숙할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3번은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미사용활동원가를 분석합니다. 주 사무는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활동기준원가 계산 방법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합니다. 이 회사는 생산묶음 단위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묶음 단위마다 생산준비활동 원가가 발생합니다. 이 회사는 활동기준원가 계산 방법으로 생산준비활동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데 생산준비활동 미사용능력원가를 제품에 배부하였을 경우와 배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부액의 차이를 이용하여 생산준비활동 최대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연간 최대 생산준비 횟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데 원가 계산의 관건은 원가 대상별로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공정 전체 또는 부문별로 집계한 후에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원가 대상인 제품에 배부합니다. 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는 활동별로 간접원가를 집계한 후에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제조간접원가의 금액이 크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제조간접원가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원가회계의 조업도 기준에 의한 제조간접원가의 왜곡 배부 정도가 커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동기준원가 계산입니다. 제조과정에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변동원가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제품에 배부했고 이로 인해서 제조간접원가가 왜곡 배부되었습니다.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유발하는 활동을 생산량 이외에 배치 수준 활동, 제품 라인 수준 활동, 설비 유지 활동으로 세분하고 원가를 활동별로 집계한 다음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공장 전체 또는 부문별로 간접원가를 집계한 다음 조업도에 관한 배부 기준을 이용하여 원가 대상의 배부 기준 사용량을 기준으로 간접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유발하는 원가동인인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한 다음 원가 대상의 활동 사용량을 기준으로 활동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주 사무는 생산준비활동에 대한 원가를 집계한 다음 생산준비활동을 유발하는 생산준비횟수를 기준으로 생산준비횟수당 활동원가 배부율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활동을 소비하는 원가 대상인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준비활동 원가를 배부합니다. 이 회사는 활동동인당 활동원가 배부액을 미사용 활동을 포함한 최대 조업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R1과 미사용 활동을 무시하고 실제 활동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R2를 이용하여 활동원가 C를 제품 X와 Y에 배부합니다. 최대 조업도를 기준으로 활동 동인당 활동원가 배부율을 계산할 때는 생산준비활동을 사용된 생산준비활동과 미사용 생산준비활동으로 구분하고 미사용 생산준비활동에 대한 미사용원가를 별도로 집계합니다. 생산준비활동 원가는 묶음 단위로 발생하는데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량은 각각 1250개와 800개이고 묶음당 생산수량이 각각 25개와 10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묶음당 생산량으로 나눈 제품별 묶음 생산횟수는
각각 50회와 80회입니다. 그리고 묶음 생산 횟수당 생산 준비 횟수는 1회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제 사용 생산 준비 횟수는 130회이고 최대 생산 능력 중 나머지는 미사용 자원입니다. 미사용 자원의 원가를 별도로 분리하여 집계할 때 제품 X와 제품 Y에 배부된 활동원가가 169만원이기 때문에 사용 자원에 배부된 활동원가 169만원을 실제로 사용된 생산 준비 횟수 130회로 나눈 원가동 인당 활동원가 배부액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제품 X의 활동 사용량은 50회이고 여기에 원가동 인당 활동원가 배부액 13,000원을 곱한 생산 준비 활동 원가 배부액은 65만원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품 Y에 대한 활동원가 배부액은 104만원입니다. 한편 미사용 자원의 원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이를 실제 생산량인 제품 X와 제품 Y에 바로 배부하는 경우에 제품 X에 대한 원가 배부액은 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원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모든 활동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바로 배부할 경우 제품 X에 대한 원가 배부액은 75만원이 되고 이를 활동 사용량 50회로 나눈 원가동 인당 활동 원가 배부액은 15,000원이 됩니다. 이를 제품 Y의 활동 사용량 80회에 곱한 제품 Y의 활동 원가 배부액은 120만원이고 제품 X와 제품 Y의 활동 원가 배부액의 합계는 195만원으로 이 회사의 생산 준비 활동 원가 총액은 195만원입니다. 따라서 생산 준비 활동 원가 195만원을 미사용 원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할 경우에 원가동 인당 활동 원가 130원으로 나눈 생산 준비 활동의 최대 생산 능력은 150회이고 미사용 자원 20회에 원가동 인당 활동 원가 13,000원을 곱한 미사용 자원의 원가는 26만원이 됩니다. 현재 인원과 설비로 수행할 수 있는 연간 최대 생산 준비 횟수는 150회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150회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